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최상목 보고 가능하다 노무현 사례. 자, 이 내용입니다.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. 한때 뭐 최장수 출입 기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, 제가 출입을 할 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. 탄핵을 당해서 그러니까는 집무실로는 가지 못하고, 청와대 집무실로는 가지 못하고 관저에만 있었죠. 관저에서 있었는데 주로 이제 독서를,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. 책을 읽거나 하고, 또 그때 이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입니다. 북악산에 기자들과 같이, 저도 출입 기자였고 같이 이제 등반을 하곤 했습니다. 직무 정지 상태에서. 자, 그 사진이 저기 지금 나오죠. 저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당시에, 저 뒤에 사람들은 기자들입니다. 받아 쓰고 있죠. 저 안에 이제 저도 있었는데, 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는 직무 정지 상태지만은 본관에 가서 뭐 업무를 하고 뭔가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하지는 못합니다.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뭐 기자들과 만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, 이런 것은 가능하죠. 그래서 저 때도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, 저게 봄날이었는데,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출래 불사춘이다.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래 불사춘이다,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기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이 일종의 기자들은 뭐 기사를 작성을 하고 이 여론을 뭐 선도를 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하고, 또 하나,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그때 이 국무총리가 고건이었습니다. 고건.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었죠. 그래서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회고록에 보면은, 고건 전 총리의 회고록에 보면은 본인이 한 세 차례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, 당시 대통령이죠,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게 직접 보고를 하면은 위법이죠. 직무가 정지가 되었으니까 대통령이. 그런데 좀 편법적으로 해서 전화로 상황을,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. 왜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직무 정지된 상태니까. 직무 정지라는 것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은 직무 복귀를 해야 되죠.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은 국정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갑자기 한 2달 동안 있다가 아무 그 정보도 없이 다시 직무 복귀를 해서 대통령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보고를 접해서 흐름을 읽고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이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노무현 대통령,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다.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그 독서도 하고 했지만은 기자들과도 만나서 산행을 하고, 또 산행이 끝난 뒤에 식사도 뭐 하고 하면서 여론을 계속 이제 탐색을 하고, 여론 탐색을 하고, 한편으로는 본인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기자들에게 전해주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밖으로 나가서 기사가 되거나 하면은 헌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면은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은 이 탄핵하고 이 직무 정지된 기간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헌재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죠.
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은 구치소에서 용산 간저로 옮겨서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출입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었죠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직무가 정지가 됐을 때 2017년 1월 1일 첫날에 2017년 첫날에 그때 청와대 상춘제에서 출입 기자단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.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해서 본인이 어떤 좀 부당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야기, 이런 이야기도 쭉 했죠. 쭉 했고, 그때 또 정규제 TV,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. 정규제 TV에서 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, 이것도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불구속이 돼 있었던 상태죠.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 탄핵해서 직무 정지가 돼서 23일 만에 출입 기자단하고 신년 간담회를 했는데, 그때 민주당에서 박범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위헌이다, 위법 소지가 있다, 이렇게 이 문제를 또 시비를 걸었지만은,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.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산행을 같이 하면서 뭐 줄레 불사춘 이런 본인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비를 거는 것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였죠.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.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이 간저로 돌아가게 되면은 충분히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, 그러니까 탄핵 헌재의 그 선고가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. 그럼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사화도 되고 하면은 상당히 이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. 그런 분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일단 구속 취소가 결정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. 좀 빨리 석방을 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,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마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처럼 이렇게 들떠있던 사람들이 있죠. 들떠있던 사람들. 민주당 이재명은 물론이고, 이재명뿐이 아니고 또 여권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. 뭐 홍준표, 한동훈, 오세훈 전부 다 있는데 그 여권의 그동안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니까 구속 취소가 돼서.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그 겉으로는 일제히 다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구속 취소가 된 데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, 이재명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뭐 내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, 이런 지금 반응을 내놨네요.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구속 기각, 그러니까 기소 전
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날짜 단위, 그러니까 일 단위로 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법이 맞아서 단지 그것 때문에 석방이 되는데, 그렇다고 내란 사건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다,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. 하나는 검찰이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어겼다, 하루를 더 넘겨버렸다. 자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구속이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, 아울러 그 과정에서 다른 절차상 문제들도 짚었습니다. 그 법원이 신병 인치라는 게 있는데, 그러니까는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을 넘길 때는,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길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,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길 때도 그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.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, 이 날짜 계산이나 이 어떤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다. 그래서 이재명은 산수를 뭐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,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 보면은 그것 플러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사권,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사권 문제가 나중에 이 재판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, 또 나중에 재심까지 열릴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런 그 위험한 우려가 있는데,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, 신병을 구속을 한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그 역풍이 더 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단순히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, 아예 이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사,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, 또 불법 그 인신 구검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한다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